반갑습니다. 구구스포츠 유레카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컵 예선 2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의 정보 모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대한민국 대 시리아의 월드컵 예선 일정입니다. 7일 오후 8시 한국의 홈인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한국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한국은 A조에서 이란과 함께 유력한 월드컵 본선 진출팀으로 평가됩니다. 2차 예선에서도 무패를 기록하면서 1위로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최종 예선 1, 2차전의 흐름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두 경기 모두 홈에서 치러졌는데 이라크와의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악의 출발을 알렸는데요. 2차전에 손흥민의 부상 속 위기에 빠졌지만 권창훈의 결승골로 겨우 1대0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지성, 황인범, 황의조, 황희찬 등 유로파를 모두 불러들였음에도 홈에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고 벤투 감독 축구에 대한 의문만 커졌는데요. 벤투 감독 입장에선 이번 10월 A매치 일정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리아전에 모든 걸 쏟아야 하는 입장인데요. 권창훈과 남태희의 부상 속 백승호가 새 얼굴로 발탁됐고 이동준도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손흥민, 김민재, 황의조의 몸 상태인데요. 경기 이틀 전 귀국했는데 시차 및 컨디션이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대표팀에 합류한 황희찬이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에서 2골의 활약을 펼쳤으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시리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시리아는 2차 예선에서도 이변의 팀이었습니다. 초반 7연승을 달리며 중국을 제치고 A조 1위로 올라섰는데요. 최종전에서 중국에 패하긴 했지만 이미 최종 예선행이 확정된 후 경기라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시리아는 최종 예선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데요. 1차전 이란 원정에서 0대1로 패했고 중립 경기로 펼쳐진 아랍에미리트와 2차전에서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전반 12분 만에 선제 시점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초반 교체 투입된 알 바에르가 후반 19분 동점골을 넣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었는데요. 시리아는 이번 10월 A매치를 맞아 스쿼드에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공격의 카르빈, 미드필드진의 알 마와스, 미다니, 오마리, 모하메드, 유세프, 수비의 아잔, 미다니, 젠야트 등이 예외 없이 소집된 가운데 부상으로 잠시 이탈했던 알 소마가 복귀했는데요. 사우디 알알리에서 활약 중인 알 소마는 A매치 26경기 15골을 기록한 주포로 한국의 경계 대상 1호로 평가됩니다. 물론 전력 누수도 있는데요. 주전 수비수 알 살레를 비롯해 미드필더 알 모바예드가 부상으로 제외되는데요. 한국 입장에선 알 소마와 카르빈이 이끄는 빠른 역습을 막아내야 합니다. 시리아는 피파 랭킹 81위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보다 당연히 낮게 평가됩니다. 문제는 선수비 후 역습 전술에 특화된 팀이라는 점인데요. 중동 특유의 시간 끌기로 한국의 템포를 계속 늦출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도 2017년 3월 한국의 홈경기였는데요. 당시에도 한국이 1대0으로 겨우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한국이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보여준 경기력이라고 하면 이겨도 한 골 차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승리와 함께 -1 핸디몰을 부주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라크 대 레바논의 월드컵 예선 일정입니다. 6일 오후 11시 30분 중립경기장인 카타르 도하 칼리파 국제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자격의 이라크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이라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팀입니다. 2차 예선에서도 이란과 치열한 1위 경쟁을 펼쳤을 정도인데요. 이라크는 아드보카드 감독 부임 후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라크는 이번 최종 예선을 앞두고 아드보카드 감독을 선임했고 9월 A매치 일정 전 3주간 전지훈련을 통해 팀 조직력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얻었는데요. 아드보카트 감독은 공격수 카림을 윙백으로 전향시켜 손흥민을 묶었고 결과적으로 이라크의 전략은 한국을 꽁꽁 묶었습니다. 물론 이어진 이란과 홈경기에서 0대3 완패를 당하며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는데요. 2차 예선에서 이란을 꺾은 저력을 보여줬지만 홈경기를 자국에서 치르지 못하는 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레바논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10월 A매치를 위해 압둘 자흐라, 후세인, 알리, 아투안, 하디, 이브라힘, 아드난, 음하위 등을 선발했지만 주전 골키퍼 하산을 비롯해 다우드, 레산, 이스마일 등이 부상으로 소집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자격의 레바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레바논은 최종 예선 A조에서 최약체로 평가받는 팀입니다.
피파 랭킹도 97위로 가장 낮은데요. 2차 예선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로 최종 예선에 올랐을 만큼 월드컵 본선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달 시작된 최종 예선에서도 1무 1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데요. 1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와 0대0으로 비겼고 2차전 한국원정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만큼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특히 한국을 상대로 전반 내내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끈끈한 수비를 선보이며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레바논은 중동 특유의 건장한 신체 조건과 함께 빠른 측면을 무기로 하는 팀인데요. 4-5-1 포메이션으로 수비에 중점을 둔 뒤 공격에서 역습 한 방을 통해 승부를 봅니다. 이번 10월 A매치 일정에서도 A매치 95경기 21골을 자랑하는 마투골 비롯해 아타야, 엘헬위, 사드 등 주축 공격수들을 모두 소집했는데요. 미드필드진의 하이다르와 마타르, 수비의 중심인 오우마리의 경험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다만 레바논의 약점은 원정에서 성적으로 평가되는데요. 최근 2년간 A매치에서 원정에서 승리는 약체 스리랑카를 상대로 1승밖에 없습니다. 이라크와 레바논의 마지막 맞대결은 2019년 7월로 당시 이라크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라크는 레바논 상대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4경기에서 3승을 챙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가 중립경기로 펼쳐지지만 레바논은 홈에서만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를 잡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라크의 승리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드컵 예선 2경기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스포츠에 100%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모방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스포츠였습니다.